대통령인가 장사친가 구분이 잘 안 되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 마음은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한데 그렇게 자주심을 짓밟아 놓고 동맹국가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자진 출국도 문제가 있는 게 짧으면 3년, 길면 한 10년 정도까지 미국으로 입국하는 게 이제 거부가 됩니다. 단순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하와이나 괌 같은 미국령의 입국 자체도 거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불이익이 될 수 있는데, 심지어 이게 추방 형태가 되면 10년이 넘고 영구 입국 금지까지 될 수 있는 정도의 일종의 범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한국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상당히 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크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결국은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굴종, 더 많은 미군들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데 한국을 범보를 삼았다는 게 더 괘씸한 겁니다. 유감 정도가 아니라 강력히 항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항의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조지아 공장에서 갑자기 변을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우리 노동자들이 내일 이제 전 세계로 돌아올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가 직접 챙기겠다 그러면서 뭔가 좀 반성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에 그 이민 단속 장관이 있어요. 이름이 크리스티 놈. 이놈이 표현을 리무벌이라고 안 쓰고 이게 이제 추방하는 건데 디포티드라고 썼어요. 이것은 강제 추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자진 출국이 아니고 강제 추방 형식으로 만약에 미국을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최소한 5년간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떠나면서 그럴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내용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y're building batteries, if you don't have people in this country right now that know about batteries, maybe we should help them along and let some people come in and train our people to do, complex things, whether it's battery manufacturing or computer manufacturing or building ships. So we're going to look at that whole situation. We have a lot of industries that we don't have anymore, and we're going to have to train people. And the way you train people is bring people in that know what they're doing and let them stay for a little while and help. So I'm going to look at that. It's a very interesting situation that took place in Georgia. But we do have to work something out where we bring in experts so that our people can be trained so that they can do it themselves. Does that make sense? Right? Is it straining the relationship with Korea at all? No,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Really good relationship. We just made a trade deal. But I'm going to... 저는 저 트럼프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아는 놈이 그래? 에? 정말 저 대통령인가 장사친가 제가 막 구분이 잘 안 되고요. 저 얘기 중에서 제가 거슬리는 표현이 인터레스팅이었어요. 흥미롭다고? 지금 우리 국민들 마음은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한데 그렇게 자주심을 짓밟아 놓고 동맹국가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와, 그건 아니죠. 그런데 양태정 변호사님, 이 미국 이민 단속 정책을 국토안보부가 총괄하는데 여기 장관이 크리스티 놈인가 하는 장관이에요. 근데 추방한다, 디포티드 그랬어요. 이게 강제로 추방한다 이런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자진 출국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사실 자진 출국도 문제가 있는 게, 자진 출국은 짧으면 3년, 그리고 길면 한 10년 정도까지 미국으로 입국하는 게 이제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제 하와이나 괌 같은 미국령의 입국 자체도 거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불이익이 될 수 있는데, 심지어 이게 강제 출국 형태가 추방 형태가 되면 그게 10년이 넘고 심지어 이제 영구 입국 금지까지 될 수 있는 정도의 일종의 범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제 미국에 가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추방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자진 출국 형태로도 이거를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그러니까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하고 이제 이스타를 이제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제한이 없는 그런 기록 자체를 이제 말소하는 형태로 꼭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분들이나 이 기술자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공장을 건설한다거나 미국 현지에서 이제 취업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 근로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이 조치는, 이 불이익은 즉시 말소가 돼야 됩니다.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숙련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가인 마스가 쉽이죠. 조선업 분야에 있어서 만약에 미국이 정말로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훈련되어 있는 전문 노동자들이 미국에 가서 일정 시간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을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도 오히려 미국으로서는 좋은데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한국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상당히 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 문제를 위해서 직접 뛰어다니고 있고 또 전 세계를 뛰어서 되도록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일단 아틀란타로 가서 거기서 또 문제를 파는 방식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일이 오히려 이 전문가들에 대한 취업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걸 푸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어렵게 다시 만들어 가고 있는 한미 간의 신뢰 금을 내는 그런 행사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정부에서 최대한 불이익이 없는 쪽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비자 문제는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죠. 뭐 올 초부터 계속 기업들도 이야기했다는데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크죠. 하지만 항상 현재 집권하고 있는 우리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의 자세를 또 가져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잘못은 잘못대로 지적하더라도 우리가 더 큰 잘못과 책임이 있다라는 자세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그 미국 노동자들이 일 못하고 숙련이 안 됐다는 건 본인이 트럼프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한 건데 비자도 발급 안 해주니까 당연히 단기 비자라든지 뭐 전자 그 허가증으로 와서 한 건데 그걸 몇 달 동안 노려서 탕진했고 흥미롭다. 아주 나쁜 사람. 결국은 전 세계 미국이 깡패고 공포감을 주고 더 많은 일자리, 그다음에 더 많은 굴종, 그다음에 더 많은 미군들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데 한국을 범보를 삼았다는 게 더 괘씸한 겁니다. 외교가에서는 다른 나라의 투자 공장도 많은데 한국이 특히 만만하니까 저자세니까 더 한국을 노려서 쳐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유감 정도가 아니라 강력히 항의할건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항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을 훼손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의 항의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고 만약에 비자가 미국 당국이 봤을 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제도 개선과 함께 최소한 자진 개선의 기회는 줬어야죠. 자진 출국의 기회도 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보니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보니까 불법 요소가 있다. 협조해달라. 조사에 협조해달라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자진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게 동맹과 자기들 투자해달라 해서 와서 자기들에서 공장 지어주는 분들이잖아요. 미국 국민은 여러분 미국 노동자 짓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저분들이 가서 어쩔 수 없이 지은 거예요. 2억 만리로 와서. 박수 받아야 될 분을 저런 대접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엔 좀 저는 정부와 국민들 모두가 조금 톤을 높여서 미국에게 항의는 할 건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일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 뒤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조현의 여부장관이 가서 잘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랑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애들 만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애가 질문을 했죠. 대통령님 가장 슬프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할 때 가장 힘들었다. 어제 우리가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말을 아무래도 미국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더 직설적으로는 못하지만 뭔가를 한다는 것보다 뭔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그냥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무도한 트럼프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기분 같아서는 에이씨 때려쳐 뭐 우리 그냥 너네 없이서 할래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나가는데 저거요 절대 끝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지금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입니까? 뭐가 최고입니까? 그래도 그전에는 미국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나라였어요. 강대국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 나가는 거는 다 탈퇴해버려요.
유네스코도 아마 탈퇴했죠. 세계보건기구도 탈퇴했죠. 기후협약도 탈퇴하고 그 미국이 스스로 미국이기를 포기한 거죠. 저런 자가 대통령인 나라 결코 좋은 유산을 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켜왔던 가치가 있는데. 자, 트럼프가 뭐 그런 사람이니까 참 우리가 필요하죠. 힘을 키워야죠. 예. 오늘 국회에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오늘 체포동의안 보고하면 24시간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되니까 내일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죠. 아마 모레쯤 표결하게 되겠죠. 네, 지금 국회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뭐 내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말겠다고 해서 절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체포 동의안이 오늘 보고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10일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11일쯤 이 안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다 전망이 됩니다. 교섭단체 대표는 송원석이 합니까? 장동혁이 하지 않나요? 일단 송원석이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체포동의안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는데 지금 의석수를 봤을 때 무엇보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지금 적용되는 혐의라든가 최근에 알려진 내용을 볼 때 상당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거의 99%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지 않았나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장동혁이 해야 그 가끔 레벨이 맞는 것 같은데. 대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마 이제 당대표 얼마 안 돼서 송원석을 그리고 장동혁이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완벽히 장악을 못하고 있는 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소수적 극우 극단주자들이 득세가지고 지금 어영부영 되긴 됐지만 그래서 아마 송원석하고 이렇게 타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내일 모레 체포동의안 표결하면 찬성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국힘당에서도 찬성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내에서도 아마 권성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은 예전에 강원랜드의 대규모 그래서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유명한 노래 공무원 합격은 에듀리 아니라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뭐 이런 유머까지 돌았잖아요. SBS 그때 프로그램에서 강유미 개그우먼께서는 몇 명이나 내리꽂았냐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물의를 엄청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번에 강릉 지역의 가뭄 사태에 대해서도 그 무능한 강릉시장을 만든 책임이 큽니다. 그 두 사람의 책임도 크고요. 그리고 통일교를 최소한 그래도 한국 정치의 금도가 이단 사이비 논란이 있는 종교세력은 끌어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통일교 신천지 뭐 이런 데까지 끌어들이는 데까지 지금 연루가 되어 있고 증언도 구체적이어서 이건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도 저는 이탈표가 상당수 또는 최소 몇십 표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되겠죠. 네, 뭐 당연히 그리고 뭐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혐의 자체가 뭐 단순히 무슨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파렴치한 이제 불법 정치하고는 수수하고 뭐 금품 수수한 혐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거를 뭐 같은 의원으로서나 뭐 회기 보장, 뭐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보장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권성동 의원이 자기 떳떳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저는 꼭 이분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필리핀 차관 사업이 있는데 이게 권성동 압력 의혹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필리핀 재무부가 2023년 11월에 한국 정부에 차관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때 당시에 권성동이 기재부를 막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성사시키려고 했어요. 당시에 필리핀 정부가 약 7,700억 원 규모 건설 사업인데 여기에 6,100억 원이 넘는 차관을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가 이건 부패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권성동이 계속 압박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것도 통일교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즉각 중지해라.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라는 게 나왔어요. 또 권성동이 무슨 일을 꾸민 걸까요?
이게 그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권성동이 3차례나 압박을 해서 됐다라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직 했으면 기재부에서 실세였던 권성동이 밀어붙이는 걸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 사업이라고 의견을 밝혔겠습니까? 예. 부정부패 우려라는 사업을 왜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3번이나 압박을 했느냐? 윤핵관의 힘을 통해서 뭔가 본인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 좀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 시절에 이렇게 서류를 거의 집어던지면서 화내는 장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다 망해가면서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되나? 이자를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겠고 돈 빌릴 데도 없고 울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뭐 이런 거 지원하는 게 지금 줄 돈은 있고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할 돈은 없으라는 식으로 굉장히 분노하던 그 장면이 딱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필리핀 사업이 왜 뒤집혔는지에 대해서는 중지를 넘어서 수사가 필요하다. 도대체 어떤 세력의 압박을 받았길래 이렇게 한 것이냐. 저는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권성동이 실세 중에 실세였죠. 체리따봉 받고. 그런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정말 얼마나 추잡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오늘 국회에 보고된 체포 동의안을 보면요. 특검이 증거 5가지를 제시했어요. 특검 진술 그리고 다이어리 내용 큰 거 한 장 서포트 그다음에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당일 오전에 촬영된 1억 원 현금 사진 근데 그동안에 이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날 두 사람과 동석했던 사람들한테 발송된 메시지 내용도 증거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메시지였을까요? 양태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통일교로부터 이제 받은 이제 내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주고받는 장면 같은 게 이제 촬영된 뭐 CCTV 영상이나 있으면 그건 뭐 직접적 증거니까 뭐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메시지라든가 뭐 주고받은 충분히 그 권성동에게 금품을 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나 뭐 그 메모 기록이라든가 실제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마련한 그 금품 이제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통일교가 실제로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권성동 의원이 그걸 또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종합해 볼 때 저는 그 실제 범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잖아요. 그렇죠. 택배기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딱 걸렸잖아요. 우리 택배기사님들이 굉장히 우리 노동하는 분들 중에 우리 택배기사님들이 노동조합도 잘 돼 있고 연대식도 잘 돼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응원해줘갖고 이제 과로사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국민들께 봉사해야 된다는 마음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기사님께서 이거 뭐지 하고 얼른 더 보내놓으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저기 끝나면 연락 좀 주십시오. 윤용호하고 뭘 말을 맞추려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또 급했으면 세상에 번호조차 확인 안 하고 막 아까 통화한 택배기사님하고 전화를 막 해버리고 이게 굉장한 그 권성동 측의 여러 가지 혼선이 다 드러난 건데 예. 뭐 이런 거 포함하여 또 권성동이가 다른데 그 범죄 증거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특검이 잘 파악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권성동에 대해서는 제보자들도 있지 않을까요? 워낙 함부로 하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이제 특검이 한 것 중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 통일교에 대한 수사 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수사관이라든가 경찰 관계자가 수사와 관련된 내용 누설한 것도 엄청난 중죄 아니에요? 진짜 파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수사 정보를 그것도 특정 종교에 입수해가지고 누설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사법적 처리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출마를 아예 금지시켜야 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사실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약간 비리 이런 사회면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저급한 저질적인 범죄인데 전 이거를 세상에 지금 야당 중진 의원의 이런 혐의에서 보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관봉권 띠지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 그때 검찰 수사관들이 보여준 태도 정말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나와서 모든 것을 한번
뒤집어 써보려고 했던 자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참 궁금한데 거기에 나온 수사관 가운데 한 명은 남편이 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수사관 중에 한 명이 이제 남편이 검사라는 건데 사실 그 수사관들 이제 연차가 낮은 수사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굉장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국회 앞에서 저렇게 오만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놀랐는데 사실 그 믿는 뒷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해라 뭐 그런 어떻게 진술해라 실제 메모도 공개됐잖아요. 예.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저는 검찰 상층부와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이제 거짓말을 할지에 대해서 이미 논의를 하고 나왔다 이 생각이 되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엄정한 수사를 이제 말씀하신 만큼 뭐 김건희 특검법을 이제 개정해서 지금 개정안이 발의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든 아니면 뭐 별도의 상설 특검 같은 걸 이용해서 수사를 하든 저는 검찰이 아닌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짜고 나온 거는 뻔해요. 지시 받았냐? 지시 안 받았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막 준비한 게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이라고 막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를까 봐. 그런데 법사위에 있는 국회의원들 판사 검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거 그 제대로 막 반박하고 이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남경민 수사관 그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대로 보관하는 게 맞죠?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하죠? 원형 보존 지시가 있다고 해서 현금을 세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방송에 것은 나가요?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4조와 11조를 위반하는 자,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반영하신 분들이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4조를 나와요?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대로라면은 검찰 여기 압수물 사무규칙 4조에 개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적혀 있는 걸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환가대금 수리할 때 별도 규정이 단서에 있는데 이건 환가대금이 아니거든요.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내가 보내준 거 띄울 수 있나요? 법의 게 실무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오니까 김필성 변호사가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제 압수물 같은 걸 보관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청 내부에 있는 이제 그 예규 같은 걸로 이제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이 설명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사실 이런 관봉권이라든가 실제 이 특히 현금 같은 거 수량 같은 걸 이제 개수를 해야 되나 세워놔야 되나 안 되냐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정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근데 이 건은 뭐 단순한 뭐 무슨 뭐 일반적인 범죄도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이고 중요 사건 중에서도 아주 최중요 사건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특히 이 사진까지 찍어놔서 보관하고 있던 그 관봉권을 본인이 뭐 위 상부의 허락이라든가 지시 없이 멋대로 버렸다? 일반 쓰레기처럼 버렸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일련 번호라든가 발급 번호가 실제 어느 은행에서 발행됐고 언제 발행이 됐고 누굴 통해서 됐다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거기에 기입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멋대로 벌었다, 이걸 함부로 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만약 실수로 했으면은 이거는 해임이나 파면돼야 될 정도의 큰 중과실인데 그걸 들어온 지 얼마 몇 년 되지도 않은 수사관들이 멋대로 처분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종에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경민 수사관이 그랬잖아요. 예. 누구랑 상의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상의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남편하고 상의했어요 그랬거든요. 그 남편이 검사인가 보더라고요. 남경민 예. 수사관 남편이 검사예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혐의가 짙어지는 거죠. 아예 짜놓고 지시 없었다, 기억 안 난다, 청건, 심지어 비속까지 써놓지 않았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해.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자신감, 검사들로부터 비호받고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국회를 가서 아예 모욕을 주자라고 작정하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놀란 표정은 짓긴 하지만. 그러니까 압수물 사무 규칙 뭐 이런 걸 들고 나오면서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거든요.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 이런 걸 누가 코치를 해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지금만 검사인가? 거기 11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사로부터 원형 보존의 필요 의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된다.
왜 그러면 이건 이야기하고 이건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여기에서 딱 막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이 최강 요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법사위 경험도 많고, 뭐 서영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다른 상임, 이 사람아 내가 뭐 한국은행도 가봤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분,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뭐 판사, 뭐 검사 출신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이 거짓말하려는 거, 그리고 사전에 말 맞추기로 해서 모의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샅샅이 파헤치려고 한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근데 저는 비읍시옷은 저건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장면이라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이 국회의원들을 무시해? 그것도 이게 청문회라는 걸 알면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자리인데 저런 걸 써? 라고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법사위에 소속된 의원들, 법률가 출신 의원들의 활약도 되게 훌륭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한 의원들도 굉장히 실력이 돋보인 자리였다고 평가합니다. 그 수사관이 김정민, 남경민 이렇게 두 수사관인데 저는 김정민 수사관 보면서 좀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뒤집어 쓰는 사람은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짠하다. 참 저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뒤집어 쓰려고 하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한 통속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막 굴리는 거, 이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저 애가 벌써부터 검찰의 못된 것에 벌써 스며들어 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사만 동일체가 아니라 그 수사관까지도 아주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리석은 거죠. 여기에 속해가지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답변도 했다가 멍한 표정도 졌다가 순진한 척도 했다가, 그러면서 결국은 아무 죄가 아니라는 식의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 다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설특검,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국회 법을 처리해서 하는 특검으로만 했는데 이 건은 상설특검으로 한번 수사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예. 그럼요. 진실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렇게 한다고 살아나겠습니까?